안녕하세요 여러분, 용미입니다.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사회복지 1급 공부법 공부 순서에 대한 영상이에요. 많은 분들이 영상을 재생해 주시고 댓글도 조금 달아주셨더라고요. 그 영상이랑 댓글 봤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? 혹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.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조금씩 많이 말투도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환경 조성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공부 순서인데요. 제가 아이패드에 좀 적어서 왔어요. 그래서 아이패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양해 부탁드릴게요. 공부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순서, 과목, 교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그 부류끼리 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어요. 그래서 시험이 조금 많이 남았을 때, 지금처럼 이 시기에 여유로울 때는 비슷한 부류끼리 먼저 묶어서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행사랑 실천론이랑 기술론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. 실천론과 기술론은 정말 많이 이렇게 둘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.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실천론과 기술론은 무조건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인행사, 실천론, 기술론 이렇게 세 과목을 먼저 했고요.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를 했어요. 지역사회복지도 실천론이랑 기술론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접목돼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인 순서에는 인행사, 실천론, 기술론,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먼저 네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론, 행정론, 법제론, 정책론 이렇게 했어요.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미시거시를 나눴다고 보면 편할까요?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 자막 띄워주실 텐데 인행사, 실천론, 기술론, 지역사회복지, 조사론, 행정론, 법제론, 정책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했다는 점, 그 공부 시기는 지금 이 시점이라는 점 이렇게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좀 비슷한 부류들끼리 먼저 공부를 하시면 개념 인강 들으면서 개념 이해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부류끼리 약간 묶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공부 순서는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했어요.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저는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했는데요.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방법대로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제 개념을 한 번씩 다 봤으면 기출문제를 저는 많이 풀었어요.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 솔직히 인강을 봤을 때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이 부분이 부족했고 이 부분은 이해했고 이런 게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와서 저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었는데요. 기출문제 풀 때는 그냥 과목 순서대로 풀었어요. 그래야지 이제 시험 때 조금 헷갈리지 않고 뭔가 시험을 미리 체험하는 기분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교시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조사론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기출문제 풀고 2교시인 실천론, 기술론, 지역사회복지 이 세 과목을 또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맞춰서 풀고 3교시인 행정론, 정책론, 법제론 이 세 가지를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풀고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 순서를 정해서 했답니다. 그리고 제 공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래서 많진 않았나? 어쨌든 제 공부 방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인터넷 강의는 한 번만 봤어요. 한 번만 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인터넷 강의를 먼저 봤는데 처음에는 한 6월쯤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. 조금씩 공부해도 괜찮겠는걸?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과목에 한두 강. 예를 들면 인행사를 먼저 공부를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하루 동안 인행사 2강을 듣는 거예요. 그럼 오늘 공부 끝.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대신에 인행사 2강 들을 때 한 강에 대한 내용 다 듣고 나면 거기에 따른 기출문제가 있더라고요. 없으면 찾으시면 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 개념이 이 문제인가? 라는 걸 캐치하기가 전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렇게 못했고 그냥 그때는 나눔의 집 문제집을 풀었는데 나눔의 집 문제집에는 한 강이 나오고 그 강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문제를 따로 A4 용지나 2면지에다가 풀어봤어요. 그리고 틀린 것만 별 표시해서 체크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 2강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 2강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보고 틀린 건 체크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 끝!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되면 또 2강을 또 들을 거 아니에요. 1, 2강 들었으니까 이제 3, 4강이잖아요. 그럼 3, 4강 들을 때 또 3, 4강에 대한 내용을 듣기 전에 전 그 앞에 기출문제 틀렸던 거를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. 근데 역시 다음날 풀었던 거라 그런지 또
다 맞추더라고요. 이게 좀 자주 풀어보는 건 중요한데 답을 외우게 되긴 해요. 근데 뭐 외우게 되더라도 어쨌든 외우더라도 제 실력이고, 이게 지금은 외우지만 시험 바로 한 일주일 전, 3, 4일 전에 또 풀어보거든요. 그때도 또 풀어봐야 돼요. 그때 풀어보면 또 틀리더라고. 맞는 것도 있는데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.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봐야 되고, 과목에 대한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만든 그런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봐야 되고, 문제 풀었을 때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따로 적어두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익혀야 돼. 근데 정말로 모르는 부분에 대한 개념들은 따로 적어두는 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봤을 때도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만의 개념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2강씩 다 들었어요. 인행사 과목 자체를 완강했다. 그럼 그때부터 전 기출문제를 풀었는데, 뭐 이제 인행사 다 했으니까 실천론, 기술론 이런 걸 다 해야죠.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만약에 정책론까지 다 들었다. 개념 정리 다 했다. 정보 쌌다 했다.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었어요. 기출문제는 5개년치를 풀었는데요. 5개년치를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. 3번이 뭐야? 한 5번 풀었는데 5개년치를 3번 풀었고 한 3개년치를 5번은 푼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최근 5개년치 문제집을 해서 그 따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푸시거나, 아니면 그런 게 싫다 하시면 솔직히 뽑으면 돼요.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복지세상인가? 있어요. 더 나은 복지세상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회원가입만 하면 기출문제를 다 올려주시더라고요. 처음에 기출문제 찾는 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나오더라고요.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출문제 풀고, 솔직히 뭐 A4 용지 값이 많이 들긴 했는데 뭐 근데 주위에 싼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4 용지 뭐 프린트 해주는 분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문구점에 되게 싼 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이 뽑아서 썼는데,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5개년치를 3번 풀었고 그 중에 최근 3개년치만 5번 정도 풀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시험 닥치기 전에 또 문제를 한 번씩 싹싹싹 풀고,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문제집에 다 풀었죠. 결국에는 풀 때 처음부터 계속 틀린 부분은 체크하고 오답 노트 쓰는 거 정말 중요하고, 전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. 이렇게 해서 붙은 게 아닐까 싶긴 해요. 이렇게 안 했으면 전 떨어졌을 거예요. 머리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개념이 헷갈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, 특히 인행사 같은 경우에 진짜 외워야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. 그리고 인행사가 점수를 따야 되는 과목이에요. 거기서 점수를 많이 내셔야 돼서 인행사 같은 경우에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되고, 꼼꼼히 안 봐야 되는 과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리고 기술론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부분 파트가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런 상담 기법, 가족 부분에 대한 상담 기법, 약간 이런 게 조금 어려웠는데, 그런 것도 이제 본인들만의 외우는 방식을 찾으셔서 터득하는 방식을 찾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, 오답 노트 매우 중요하고 개념 정리 노트 매우 중요하고,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이 있었어요. 하나, 사회복지 공부법 해가지고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, 그 영상이 보시면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.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영상 보시고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이런 거 한 번도 영상에서 말을 해본 적은 없는데, 영상에 되게 제가 말도 잘 못하는 편이고 편집도 잘 못하는 편이라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는 편이어서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말하기가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, 이제는 제 친구가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, 근데 그 친구가 참 재밌게 편집을 잘 해주더라고요. 이거 말고 바로 전 영상인 스파크 유지 비용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,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부터 친구가 편집을 한 거예요. 되게 웃기게 잘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도 친구가 재밌게 해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친구를 믿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,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